눈보라 몰아치는 겨울 희양산. 폭설이 내리는 희양산 품 안의 겨울 봉암산은 세상과 맞닿은 길이 끊긴다. 혹한의 눈바람이 인적을 대신할 뿐 겨울 참선에 들어간 동안거 기간에는 누구도 산문을 들고 나지 않는다. 하지만 올빼미는 예외다. 대웅전 처마 밑에서 올빼미는 긴 겨울을 나고 있다. 이미 먹이가 바닥난 겨울숲. 그러나 새들은 산사를 떠나지 않는다. 새들이 기다린 것은 바로 이 순간. 배고픈 새들은 용케도 이 시간을 먼저 알고 찾아든다. 익숙하게 날아들어 쌀을 먹는 산새들. 겨울 봉암산은 기꺼이 산새들과 양식을 나눈다. 곤줄박이도 봉암사의 한 식구다. 혹한의 겨울, 이렇게 새들을 품어하는 봉암산은 스스로 어미가 되고 숲이 된다. 끝이 보이지 않던 봉암사의 겨울도 이제 끝자락에 들어선다. 봉암사 계곡에도 봄이 왔다. 산개구리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자연의 시간은 어김없이 공간에 투영된다.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들로 봉암사 숲은 봄의 향연이 시작된다. 할미꽃도 고개를 내밀었다. 봉암사 뒤뜰 양지바른 언덕엔 지천으로 피어난 할미꽃이 군락을 이룬다. 봄은 숲의 소리도 바꿔놓는다. 목탁 소리처럼 들리는 이 소리는 까막딱따구리가 둥지 쪼는 소리다. 둥지는 벌써 반쯤 판 상태다. 수컷이 둥지를 파는 동안 암컷은 둥지 밖에서 장단을 맞춘다. 붉은색이 조금 있는 암컷과는 달리 수컷은 머리 윗부분이 온통 붉은색이다. 까막딱따구리가 선택한 나무는 늙은 소나무. 직경 15cm, 깊이 30cm 정도의 둥지를 파는데 약 보름이 걸린다. 암컷이 둥지 쪽으로 이동한다. 새 보금자리가 완성된 것이다. 까막딱따구리 암컷이 고개를 내밀고 밖을 살핀다. 둥지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이윽고 힘찬 소리로 자신의 영역임을 선포한다. 까막딱따구리는 고목이 많은 울창한 숲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종이다. 봉암사 숲에 까막딱따구리가 있다는 것은 숲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까막딱따구리 둥지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동겁이다. 까막딱따구리가 둥지를 비운 사이 동겁이가 진흙을 발라 둥지 입구를 좁게 만든다.
뒤늦게 둥지로 돌아온 까막 딱따구리. 동거비가 바른 진흙을 쪼아낸다. 까막 딱따구리의 둥지를 노리는 새들이 많다. 까막 딱따구리가 경계를 강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침입자는 영리하다. 까막 딱따구리가 둥지를 비우길 기다린 듯 동거비는 진흙을 물어와 다시 둥지 입구를 메운다. 그런데 둥지 주인인 까막 딱따구리가 돌아왔다. 그냥 물러날 동거비가 아니다. 오히려 까막 딱따구리를 공격한다. 하지만 동거비에게 당할 까막 딱따구리가 아니다. 까막 딱따구리가 둥지를 지켜냈다. 까막 딱따구리는 동거비가 물어다 나온 것들을 치우느라 여념이 없다. 새 둥지를 마련해 놓고도 침입자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쫓겨난 상태지만 아직 미련을 못 버린 동거비. 그러나 결국 포기하고 만다. 수컷이 둥지 안에서 마무리 단장을 하는 동안 암컷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드디어 짝짓기를 할 모양이다. 수컷에게 빨리 나오라고 울어대는 암컷. 눈치를 채고 수컷이 암컷을 뒤따른다. 짝짓기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짝짓기는 불과 5초. 순간적이며 폭발적이다. 까막 딱따구리뿐만 아니라 4월의 봉암사 숲은 저마다 뒷짝을 찾아 나서는 생명들로 활기가 가득하다. 스님들도 동안거를 해제하고 묵은 먼지를 쓸어낸다. 완연한 봄 기운 아래 독서 삼매경에 빠지는 시간. 봉암사 행랑채에 손님이 찾아들었다. 숲에서 마실라 온 장지뱀이다. 행랑채를 전세 낸 양 마루를 누비고 다니지만 나무라는 사람도 없다. 장독대는 다람쥐 처지다. 녀석에겐 봉암사가 곧 숲이고 숲이 곧 봉암사다.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도 예외는 아니다. 대웅전은 어치의 놀이터. 대웅전 천정의 종이학은 어치의 장난감이다. 늘 있는 일인 듯 스님은 청소만 열심이다. 함께 공간을 쓰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익숙해짐을 의미한다. 아무런 간섭 없는 이 자유로운 공간은 이미 어치에게 자신의 고유 영역이자 생활 무대다. 문이 열려있는 한 봉암사는 무생명들의 공간이다. 봉암사 소나무 숲의 까막 딱따구리 둥지. 둥지 주변에 또 다른 침입자가 나타났다. 원앙이다. 예민한 까막 딱따구리가 즉각 주변 순찰에 나선다. 하지만 이 순간은 원앙에겐 절호의 기회다. 까막 딱따구리의 둥지로 순식간에 날아든다.
둥지로 들어오자마자 원앙은 곧바로 알락을 자세를 취한다. 까막딱따구리가 돌아왔다. 그러나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 원앙 때문이다. 머뭇거리던 까막딱따구리가 드디어 둥지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원앙이 쫓겨나온다. 쫓겨난 원앙은 까막딱따구리 둥지 주변을 떠나지 않은 채 계속 맴돌고 있다. 먹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까막딱따구리. 그런데 둥지 속을 보는 까막딱따구리의 행동이 이상하다. 원앙의 알이다. 잠시 둥지를 비운 사이 원앙이 알을 낳은 것이다. 둥지로 들어가는 까막딱따구리. 원앙 알을 찍어 물고 나온다. 멀리 갖다 버리려는 것이다. 까막딱따구리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 동겁이 원앙과 같은 침입자들로 인해 아직도 알을 낳지 못하고 있다. 고개를 흔드는 것이 또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이번에는 원앙 알이 7개나 된다. 둥지 밖을 살펴보지만 원앙은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 까막딱따구리는 둥지를 탐내는 불청객들을 막는 데 전력을 쏟는다. 일곱 개의 알을 낳은 원앙은 봉암사 계곡에서 먹이 사냥을 한다. 산란기의 원앙은 에너지를 보충해가며 알을 낳는데 보통 12개 전후에 알을 낳는다. 배를 채운 원앙이 다시 소나무 숲으로 향한다. 마치 자신의 집인 듯 한치의 주저없이 까막딱따구리 둥지로 날아드는 원앙. 그러나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린다. 또 다른 원앙이 알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원앙은 둥지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둥지 안에 있던 녀석이 쫓겨나온다. 원앙은 까막딱따구리 둥지가 자신의 둥지인 양 텃세를 부리고 있다. 어느새 둥지엔 원앙 알이 30여 개나 쌓였다. 최소한 3마리 이상의 원앙이 알을 낳은 것이다. 이른바 같은 종끼리 한 둥지에 집단 산란을 하는 에그덤핑이다. 원앙의 에그덤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앙이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원앙들이 계속 둥지를 노린다. 이 둥지는 그만큼 좋은 환경이다. 이번에는 원앙 수컷이 나타났다. 아직 짝짓기를 못한 수컷이 뒤늦게 둥지 확보에 나선 것이다. 알을 품고 있던 원앙이 수컷을 쫓기 위해 나선다. 둥지를 노리던 수컷과 알을 지키려는 암컷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 결과는 침입자 수컷의 패배다. 그 사이 까막딱따구리가 둥지로 돌아왔다.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짐작도 못한 채 둥지 안을 들여다보는 까막딱따구리. 둥지를 가득 채운 원앙 알을 본 까막딱따구리. 결국 자신의 둥지를 포기하고 떠난다. 봉암사 행랑채 뒤편. 까막딱따구리가 둥지 파는 소리다. 원앙에게 둥지를 내준 까막딱따구리가 새 집을 마련하는 중이다. 부리가 뾰족하고 강하기 때문에 까막딱따구리는 둥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까막딱따구리의 둥지 파기는 버섯이 고목을 분해시켜 흙으로 되돌려주듯 숲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한다. 드디어 새로운 둥지가 완성됐다. 원앙에게 둥지를 양보했던 까막딱따구리가 이제야 비로소 알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봉암사 입구. 밤이 되자 밤나무에서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큰 소쪽새 수컷이다. 사냥한 먹이를 둥지로 나르는 큰 소쪽새 수컷. 순식간에 먹이를 전달한다. 큰 소쪽새 암컷은 둥지 안에서 수컷이 준 먹이를 받아먹는다. 알을 낳는 시기가 되면 큰 소쪽새 부부는 암수의 역할이 분명하다. 수컷이 먹이를 구해 나르는 동안 암컷은 둥지에서 알 낳기에 전념한다. 큰 소쪽새 암컷의 신음소리다. 알을 낳기 위한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어미들처럼 큰 소쪽새 암컷의 산통은 고통스럽다. 이 새를 보기 위해 암컷은 이 모든 아픔을 감내한다. 둥지 밖의 수컷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 벌써 일주일째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개를 숙이는 걸로 보아 알이 나온 모양이다. 마지막 알을 낳고 힘겹게 일어서는 큰 소쪽새 암컷. 모두 4개의 알을 낳았다. 큰 소쪽새 암컷은 오랜만에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나 아직은 둥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날 때까지 둥지를 지켜야 한다. 새끼들이 무사하게 깨어나려면 아직은 어미가 할 일이 많다. 알을 품고 굴려 어미의 체온을 골고루 나눠주어야 새끼들이 깨어나올 수 있다. 그동안 수컷은 계속 먹이를 구해야 한다. 꼼짝 않고 무엇인가를 노려보는 큰 소쪽새 수컷. 먹이를 발견한 것이다. 순식간에 낚아챈 것은 개구리. 밤의 사냥꾼인 큰 소쪽새 수컷은 빈틈없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다. 새끼를 낳고 키우는 시기엔 암컷 못지않게 먹이를 조달하는 수컷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간의 변화는 봉암사 숲의 색깔을 바꿔놓는다. 5월의 실록은 한층 싱그럽다. 까막딱따구리의 둥지를 차지하고 여러 마리 원앙이 집단 산란을 한 알들은 어떻게 됐을까? 최후로 둥지를 차지한 원앙이 벌써 한 달째 알을 품고 있는 중이다.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날 시간이 다 됐다. 나라들은 파리를 쫓으랴 알을 굴리랴. 피곤해진 원앙이 부리를 깃털에 넣고 잠을 청한다. 다음 날 드디어 원앙이 알을 쪼기 시작한다. 새끼가 껍질을 뚫고 나오도록 도와주는 행동이다. 그런데 원앙이 신경질적으로 돌변해 알을 쪼아댄다. 갑자기 알을 물고 밖으로 나가는 원앙. 알을 내다버리는 것이다. 원앙이 둥지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10분 후. 또다시 알을 물고 나갈 준비를 한다. 보통 알이 썩으면 그 냄새로 인해 외부의 적을 불러들일 수 있다. 그래서 어미는 썩은 알을 둥지 밖으로 내다버린다. 30여 개의 원앙 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대부분 썩어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한 둥지에 너무 많은 알을 낳은 것이 화근이다. 많은 알이 쌓여 있다 보니 온도 조절과 산소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다. 이마저도 썩은 모양이다. 에그덤핑으로 인해 한 달에 걸친 어미의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 원앙이 내다버린 알은 개미들 차지가 됐다. 이렇게 개미들의 먹이가 되는 걸 알기에 스님들은 버려진 알 껍질도 애써 치우지 않는다. 한 생명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져 숲을 살찌운다. 개미들이 있는 곳엔 봉암사 스님들의 발걸음도 조심스럽다. 밟히지 않도록 개미들이 들고 나는 오솔길엔 막대기를 놓아두고 넘어다닌다. 봉암사엔 오늘도 어김없이 북소리가 들린다. 매일 오후 5시 45분이면 울려 퍼지는 소리다. 북을 칠 때는 마음 심자 모양으로 때린다. 무생명을 일깨우려는 가르침을 담은 것이다. 숲은 봉암사의 또 다른 모습이다. 숲에는 꼬리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었다. 꼬리 진달래는 요즘은 보기 힘든 한국 특산종이다. 봉암사 일주문 암벽엔 고란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고란초는 환경부 보호종이다. 백두대간에서 고란초 군락이 발견된 것은 이곳이 처음이다. 봉암사 숲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은 600여 종. 이 모든 것은 지난 82년부터 사람의 출입을 금한 결과다. 봉암사가 위치한 곳은 백두대간의 배꼽에 해당하는 희양산 자락이다. 그동안 봉암사는 400만 평에 달하는 사찰림을 관리해왔다.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자연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 결과 지금의 숲이 되었다. 있다. 1년에 한 번 봉암사가 개방되는 부처님 오신 날. 큰 소쪽새 둥지는 사람들이 오가는 절 입구에 있다. 낯선 소란에 암컷이 귀를 세우고 경계를 한다. 나뭇가지에 숨어서 둥지를 지키는 수컷도 역시 귀를 세우고 긴장한 모습이다. 연등이 걸리고 봉암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사람들이 돌아간 밤 10시. 비로소 큰 소쪽새는 일상을 되찾았다. 수컷은 부지런히 먹이를 사냥해 나른다. 둥지 안엔 그 사이 새끼들이 깨어나 있다. 먹이를 새끼들에게 고루 먹이는 것은 어미의 의무이자 권리다. 먹이를 찢어 먹일 수 있는 능력은 암컷에게만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큰 소쪽새 새끼들은 독립생활에 들어가기 전까진 어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새끼들이 보채기 시작한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다. 새끼들을 키우는 이 시기, 수컷은 먹이를 보통 때의 3배 이상 사냥해야 한다. 큰 소쪽새의 사냥은 빠르고 정확하다. 수컷의 기척에 암컷이 먹이를 전달받는다. 먹잇감은 주로 등줄지와 개구리 같은 육식이다. (5월) 말, 먼 곳의 스님들이 하나둘 봉암사로 찾아든다. 여름 참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스님들이 선방에 들면 봉암사는 정적에 쌓인다. 스님들의 면벽 참선은 한여름 석 달 동안 계속된다. 스님들이 참선에 빠져드는 이 시각, 봉암사 마당은 다른 세상이 된다. 숲속 토끼가 나들이를 나왔다. 봉암사 마당을 독차지한 채 제 맘대로 휘젓고 다닌다.
올빼미는 지난 겨울을 났던 대웅전 처마 밑을 지키고 있다.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한다. 봉암사 숲의 최강자 올빼미의 울음소리다. 이 소리는 큰 소축새에게도 위협적이다. 암컷이 경계태세를 취한다. 올빼미가 큰 소축새 둥지 위에 나타났다. 둥지에서 불과 3m 지점. 둥지를 노려보던 올빼미가 갑자기 내려온다. 그러나 목표물은 들쥐다. 큰 소축새 가족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 새끼들은 졸음에 빠져들지만 암컷은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사냥 나간 수컷은 소식이 없다. 봉암사 숲에 하늘다람쥐가 출현했다. 하늘다람쥐는 앞 뒷다리 사이에 날개막이 있어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다. 하늘다람쥐가 큰 소축새 수컷의 눈에 띄었다. 하지만 하늘다람쥐의 몸놀림은 재빠르다. 그러나 수컷이 잡아온 먹이는 분명 하늘다람쥐다. 암컷이 날카로운 부리로 먹이를 찢는다. 새끼들이 먹기 쉽게 미리 찢어주는 것이다. 어린 새끼들의 식욕은 언제나 왕성하다. 제법 자란 첫째는 스스로 먹이를 뜯어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은 어미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미의 도움 없이 먹이를 뜯을 수 있게 되면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게 될 것이다. 길고 긴 장마가 시작됐다. 참선에 든 스님들은 변화에 무심하다. 오로지 정진할 뿐이다. 선방 앞 신발은 두꺼비가 전세냈다. 비 오는 날, 봉암사 앞마당은 두꺼비의 세상이다. 휴식 시간에도 스님들은 선방을 나오지 않는다. 느긋하게 먹이 사냥에 나서는 두꺼비. 두꺼비는 주로 작은 곤충을 먹는다. 시력이 나쁜 탓에 먹이가 움직여야만 알아채고 사냥할 수 있다. 두꺼비가 포착한 먹이는 송충이다. 두꺼비와는 달리 비 오는 날은 큰 소축새에게는 시련이다. 새끼들이 비에 젖지 않도록 보살펴야 하고 먹잇감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컷을 기다리다 지친 암컷은 둥지 한쪽에 먹이 저장고로 향한다. 이내 어미는 저장고에서 등줄쥐 한 마리를 꺼내온다. 바로 이런 날을 대비해 먹이를 저장해 두었던 것이다.
큰 소쩍새 새끼들이 태어난 지 25일째. 이제 어미는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한다. 새끼들을 진정한 숲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미가 먼저 둥지를 떠나야 한다. 새끼들은 어미가 떠난 곳만 바라볼 뿐. 먼저 첫째가 힘차게 날갯짓을 한다. 용기를 내 먼저 둥지 밖으로 나오는 첫째. 어미가 건너편에서 보고 있다. 그런데 첫째가 둥지로 되돌아가 버린다. 아직 둥지를 떠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첫째가 둥지 밖으로 다시 나온 것은 다음 날 새벽이다. 마침내 둥지를 떠나 첫걸음을 띄었다. 아슬아슬 날아 옆가지에 도착한다. 둘째도 둥지를 떠난다. 남은 두 녀석이 부리를 맞대고 서로를 격려한다. 드디어 셋째도 용기를 냈다. 혼자 남은 막내는 불안하다. 마침내 막내도 밖으로 나온다. 미리 나온 셋째 옆에서 막내도 바깥 구경이 열심이다. 셋째가 날았다. 첫 비행에 성공한 셋째가 둘째와 합류한다. 이젠 막내 차례다. 하지만 영 자신이 없다. 끝내 둥지로 되돌아오고 만다. 보다 못한 어미가 막내에게 먹이를 주고 간다. 먹고 힘내라는 뜻이다. 어미의 마음을 아는지 막내는 부지런히 배를 채운다. 형들은 막내가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다. 벌써 5일째다. 드디어 막내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5일) 만에 다시 둥지 입구로 나온 막내. 그런데 올빼미가 노려보고 있다. 막내는 올빼미가 무서운 존재인지 알 리가 없다.
그저 날아오를 뿐이다. 올빼미가 기다렸다는 듯이 뒤를 쫓는다. 결국 막내는 올빼미의 먹이가 되었다. 나머지 셋은 무사히 살아남았다. 이제 당당히 봉암사 숲의 식구가 된 것이다. 행랑채 뒤편에 다시 둥지를 틀었던 까막딱따구리의 새끼다. 어느새 이만큼 자라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 둘 늘어나는 식구들로 봉암사 숲은 한층 더 풍요로워진다.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휴식 시간을 이용해 스님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더위를 식힌다. 계곡으로 가는 스님들도 있다. 스님들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뱀이다. 아 여기 있구나 여기요. 대가리요. 여기 우리 쪽 목 있네. 여기 뱀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스님들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 모양이다. 가서 나오면 되겠네. 한여름 계곡의 품 안에서 스님들도 자연의 일부가 된다. 까막딱따구리 둥지에서 번식에 실패했던 원앙이다. 원앙이 날아간 곳은 밤나무 고목. 주위를 살피던 원앙이 구멍으로 들어간다. 이곳에 다시 알을 낳아 품고 있는 중이다. 원앙이 알을 쪼기 시작한다. 드디어 새끼의 모습이 보인다. 어미는 쉬지 않고 껍질 깨기를 도와준다. 알을 쪼아댄 지 2시간. 드디어 첫째가 알에서 나오는데 성공한다. 어미는 껍질을 치우고 남은 새끼들의 알깨기를 계속 돕는다. 어미 품으로 파고드는 새끼들.
모두 13마리의 새끼들이 깨어났다. 다음 날 원앙은 큰 소쪽새와는 달리 새끼가 깨어나면 곧바로 둥지를 떠나야 한다.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어미가 먼저 둥지 밖으로 나온다. 새끼들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새끼들은 곧바로 어미를 뒤따른다. 새끼들은 3m 높이에서 겁없이 바닥으로 뛰어내린다.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어미가 기다리는 계곡으로 향한다. 지금부터 어미는 봉암사 계곡에서 새끼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원앙 새끼들 쪽으로 접근하는 녀석이 있다. 봉암사 숲의 최고 강자 올빼미다. 뒤처진 새끼 원앙. 올빼미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새끼 원앙이다. 다급해진 어미가 위험이 닥쳤음을 알린다. 그러나 당황한 새끼는 엉뚱한 곳으로 도망친다. 새끼에게 다가가는 올빼미. 어미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다. 마침내 올빼미가 새끼 원앙을 낚아챘다. 올빼미가 새끼를 갖고 떠나자 그제야 어미가 뒤쫓지만 이미 때는 늦다. 숲에서는 먹는 일도 먹히는 일도 숲을 살아있게 하는 질서다. 살아남은 새끼 원앙들도 이제 하나둘 자연의 법칙을 배워갈 것이다. 봉암사의 밤. 한밤에도 참선은 계속된다. 두꺼비가 지렁이를 발견했다. 두꺼비는 한 번에 달려들지 않고 먹잇감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는 두꺼비가 나방 사냥에 나섰다. 끈질긴 추격 끝에 나방 사냥에 성공한다. 두꺼비의 사냥터에 올빼미가 등장했다. 용마루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올빼미. 마당에선 두꺼비가 한창 사냥 중이다. 드디어 올빼미가 먹이를 발견하고 사냥에 나선다. 그러나 올빼미가 노린 것은 나방이다. 주로 들쥐나 작은 새들은 먹지만 나방과 같은 곤충도 좋아한다. 두꺼비는 독이 있어 본능적으로 먹지 않는다. 올빼미도 지금 새끼를 키우고 있다. 부드러운 나방은 새끼에게 좋은 먹이다. 올빼미는 나방이 많은 가로등 곁을 떠나지 않는다. 눈이 발달한 올빼미는 사람보다 100배 이상 잘 볼 수 있다. 올빼미는 결코 먹이를 놓치는 법이 없다. 올빼미 새끼도 머지않아 쥐어미처럼 봉암사 숲의 최강자로 생태계의 조절자가 될 것이다. 봉암사의 참선이 시작되는 새벽. 숲도 깨어난다. 죽비 소리가 석 달간의 하한거가 끝났음을 알린다. 참선을 마친 스님들은 이제 봉암사를 떠나지만 올빼미는 변함없이 대웅전 처마를 지키고 있다. 스님들이 떠나고 봉암사의 여름도 끝이 난다. 자연의 시간은 정확하다. 숲의 동물들도 그에 맞춰 살아간다. 가을은 겨울을 날 양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은 봉암사 숲에는 먹이가 지천이다. 나무가 떨군 작은 열매는 산새들의 좋은 먹이다. 가을은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제공한다. 봉암사 행랑채에도 겨울 준비가 한창이다. 매주 쓰는 일은 이 시기 봉암사 스님들의 중요한 일이다. 채식을 하는 스님들에겐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봉암사의 가을은 이렇게 깊어간다. 산사의 겨울은 빨리 찾아온다. 생명을 키워낸 둥지에도 겨울이 가득하다.
봉암사 숲에서 태어난 원앙도 계곡에서 겨울을 나고 있다. 모든 성장과 활동이 멈춘 듯하지만 봉암사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긴 겨울, 봉암사는 무생명을 품어 안는다. 자연에는 내 것 내 것이 따로 없다. 모두가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이 겨울 봉암사 한켠에는 새들을 위한 밥상도 있다. 봉암사 숲은 절을 보듬고 절은 숲을 지키며 그렇게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다.